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4월 1일 오늘 만우절이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방송을 못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술을 한 잔 마신다라는 게 과음을 했습니다. 과음을 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떡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출근도 못하고 술병이 나가지고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방송을 2번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또 대처를 또 잘 못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럼 주도는 어떻게 됐느냐?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볼게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다시 상승을 했죠. 다시 상승했어요. 미국장에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있고 미국장이 상승을 하고 그래가지고 장 시작할 때 사실 조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장이 수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인가?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장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으면서 막판에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항생이 떴어요. 항생 야간 선물 시장이 떠가지고 목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중을 늘려서 비중을 레버리지 60%까지 늘렸어요. 늘렸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아니죠. 목요일날 저녁이 약간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근데 항생이 떴고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하여튼 그랬다.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사실 금요일날은 사실 투자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쯤은 좀 조정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아니 낫지 않나가 아니라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도 상승을 해? 근데 아침에 시작하면서 약간 갭상승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금요일날 한번 볼게요. 금요일날 정신이 없네. 이틀치 하려니까. 금요일날 코스피 그죠? 우리가 이제 현물 한번 보죠. 30분으로 해가지고 현물을 보는데 9시 뭐야 이거? 뭐지? 너는 누구세요? 이거를 설정하라 했네. 잠시만요. 빨간색. 네. 시작을 하면서 조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오겠다. 어떻게 해야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나? 금요일에. 이제 이때는 레버리지가 이제 60%가 투입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해야 되나? 그래도 10시 30분 항생장을 봐야겠다. 항생이 갭이 띄웠으니까 항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했는데 9시 30분 되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여기까지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현물 시장에서 니들이 들어와 봤자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그죠? 그러면서 금융투자까지 쭉 땡겨 올리는 거예요. 금융투자 땡겨 올리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 미니 선물 풋, 미니 선물 콜 요거를 딱 보면 이 금융투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요거 확인할 수 있다고.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안 사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요 기관의 총 사들이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관은 안 사요. 근데 여기까지 주가를 안정화시키고 끌어올린 거는 누구였다? 이 기관 애들이에요. 특히 연기금,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투신. 요런 애들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그래가지고 애매했어요. 근데 요때부터 이제 슬슬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10시 30분부터 주가가 슬슬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2,000개 넘어갔을 때 이 생각을 했죠. 홀딩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다 들어왔어. 그죠? 선물도 볼게요. 선물, 수량으로. 그죠? 1시. 선물도 처음에 와리가리, 그죠? 와리가리 하면서 들어오는데 10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10시 30분부터. 그죠? 이게 10,000개? 11,000개? 10,000개? 갑자기 10,000개? 근데 일별로 봤더니, 다 샀네? 20,000개? 이거 어떻게 정리하려고? 8,000개 사고, 4,000개 팔고, 또 9,000개 사고, 또 9,000개, 10,000개 사고, 완전 이거 상방백팅인데?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지수가 안 올라가요. 1% 올라가고 끝났잖아. 그죠? 지수가. 뭐야? 이런 날 적어도 2%, 3%는 땡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무슨 뭐 위에서 누르는 차트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게 길게 쭉 뻗었는데 우리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0.5에서 1%그 사이에서 매번 움직이니까.
뭐 다른 나라는 막 2%, 3%, 나스닥도 1.5%, 2%막 올라가는데,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선물. 0.8, 0.9%. 아, 여기 나왔네. 1.1%. 그다음에 코스피가 0.9%. 이게 뭡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팔기도 뭐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차라리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오버슈팅이 안 나오지? 주가가 왜 쭉 안 뻗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비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쯤부터 이제 정리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죠? 이 숙취 때문에,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과음은 안 되는데, 너무 이제 숙취 때문에 이 뉴스도 못 봤죠. 저게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오버슈팅은 나온 것 같아서 정리는 해야겠죠. 속은 쓰리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40%를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정리하지 한 20% 정도 정리해가지고 지금은 레버리지 한 40% 정도 남겨놓는 게 딱 좋았을 뻔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 더 슈팅이 남아있다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사실 미국이 어저께 올랐으니까 또 주돈이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어저께 미국이 빠졌다 그러면 내 생각이 맞았어. 차라리 정리를 많이 한 게 좋았어. 야, 이거는 어떤 운명 같은 거야.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겠죠. 그죠? 근데 좀 아쉬운 감은 있었어요.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비중을 축소를 해가지고 좀 아쉬운 감은 있었는데 미국장이 또 상승을 해버렸어요. 사실 미국장이 또 저렇게 상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완전 오버슈팅. 저거 이제 끌고 나가면 이제는 상방으로 쳐지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차트가 뉴스가 차트가 뉴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끌고 나갈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연 주도 섹터가 뭐고 주도주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홍콩이에요. 우리가 홍콩이 상승하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확 변해버렸거든요. 그전에까지 삐리삐리 하다가 10시 30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항생 이거 따라하고 있어요. 항생이 올라가면 우리 장도 올라가고 외국인들 선물도 들어오고 어저께 현물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죠. 그 외국인들 선물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연속성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한 번에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어저께 그 수치로 고민하면서 주더니 그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분기 말 3월 말이잖아요. 그죠? 주가를 좀 땡길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항생을 좀 잠깐 볼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레버리지를 계속 타고 쭉쭉쭉 올라갈 것인지 이 곱창이라든지 대창 등축기를 타고 쭉쭉쭉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등축기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차트를 보고 고민하기 전에 여지까지 나온 뉴스를 보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별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죠? 일본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본의 금리가 안 올라가고 일본이 안정화되고 다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상했다라는 거, 그거는 일본의 이제 그 금리라든지 채권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게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땡큐,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중국한테 미움이란 미움은 다 받고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터질 거고. 그리고 부동산 대출 이거 지금 계속 쌓여 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터질 거고. 악재예요, 악재. 이게 폭탄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뱃속에 있는 폭탄, 그죠? 그리고 미국은 금융권 리스크를 아직 해결 다 안 했습니다, 그죠? 이게 터졌죠. 상호 부동산 문제 터졌죠. 이거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문제가 됐죠. 중국이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는데, 그죠? 중국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 터지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터질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난리 났어요. 맨날 데모야. 프랑스는 엄청 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엄청 나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난리가 아니더라고. 이런 국가 내부적인 문제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5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0% 지금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랬는데도 지금 25bp 올린다에 그 월가 도박사들이 50%를 배팅해 놨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아직까지. 그죠? 인플레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근데 어저께 PCE 지표가 나오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해야 됐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뭐 주돈이 레버리지 투자한다 그래서 레버리지 하면서 막 뻔뻔질 해가지고 레버리지 올라타세요 이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돈이 레버리지 투자한다 그러면 그 반대편 입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고퍼스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는데, 그죠? 일어나진 않는데, 저는 이거는 잠재되어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이게 이슈가 된다 그러면, 이게 뉴스가 차트를 만들어버리죠. 그거는 큰 차트예요. 하방으로. 이런 거 하나 터진다 그러면, 하방으로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이 뉴스가 나오는지 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차트, 주가가 움직이고, 지금 움직여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차트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올라갔는지. 뉴스 제대로 안 나오죠. 그죠? 기껏 나온다는 게 PCE 지표가 잘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PCE 지표가 잘 나와서 주가를 움직여서 상방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동안의 상방의 힘 때문에 더 부글부글 끌어서 상방을 만들어놨는데, 그에 또 PCE 지표가 나와가지고 어떠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PCE 지표 하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 희망이라든지, 뭐 조만간에 이거 너무 빨리 떨어지면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뉴스들,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인플레 올라가는 거 막아야죠. 그죠? 그죠? 침체. 이거예요. 침체.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5대5의 비율로, 금리 인상에서 5대5의 비율로 나왔다라는 게 월가의 그 똑똑한 놈들이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침체가 더 거세지고, 침체 잡으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못 잡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 걸립니다. 디플레가 아니라 스태그가 걸린 거예요. 침체되면서 물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뭔가를 하나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는데도 금리 인상 0.25%에 50%의 확률에 배팅이 들어간 거고. 할 수도 있겠다. 금리 인상 지금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 폭락해요. 뭐 주돈 입장에서는 땡큐지. 그죠? 고퍼스 투자하는 사람들, 환율, 뭐 달러, 상방에 투자한 사람들, 그죠? 달러 저기 워낙 올라간다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그거 뭐 게시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라 망해라. 전쟁 나라. 핵폭탄 터져라. 진짜 댓글은 그런 댓글 쓰면 안 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방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여기 똑같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인플레하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레버리지가 맞아요? 고퍼스가 맞아요? 모르죠. 그죠? 이 뉴스만 가지고는 레버리지 고퍼스 어디다 투자를 못 하죠. 그죠? 오히려 이 뉴스만 갖다 보면 고퍼스가 맞는데, 근데 어떻게 돼? 차트는 올라가잖아요. 차트 올라가잖아. 바로 일주일 전 금, 목, 수, 화, 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고퍼스 외쳤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고퍼스인지 레버리지인지 애매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라든지 그런 거 보고 레버리지 얘기를 한 거고. 그죠? 애매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그 나온 뉴스들을 우리가 다 인지를 했죠. 저거를 이제 추적을 하고 또 새로운 뉴스가 뭐가 나오는지, 특히 미국 은행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어디서 악재가 나올지, 사실 지금 호재가 나올 건 없잖아요. 악재가 호재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악재가 약해지면 호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잠시 항생을 볼게요. 항생이 지금 봐서는 다시 상방으로 뚫었죠. 야, 요거 금, 목, 수, 화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런 모양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요런 모양 다시 나올 수 있다고. 그죠? 지금이 과연 레버리지인가요? 고퍼스인가요?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수요일날 뻥 뛰었죠. 알리바바 14%, 미국장에서 알리바바 ADR 14%뻥 뜨면서 항생, 야간 선물시장에서 뻥 뜨고, 그죠? 그 수요일부터, 야, 이거 빠지기 힘들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죠? 레버리지 외친 거고 이거 못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뉴스를 다 떼버리고 차트만 봤을 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양봉 나왔을 때 그죠? 처음에 이거 4%짜리 양봉이거든요. 4%짜리 양봉. 4%짜리 양봉 나오고 이거 빼기 되게 힘들죠. 그죠? 근데 수렴하죠. 뜨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딱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랬죠. 틀렸다. 곧버스야. 그죠?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양봉 이렇게 쭉 나왔죠. 오, 땡큐야. 야, 또 이렇게 꺾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꺾어지는 거 아니야? 그 걱정했잖아요. 다시 꺾어져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양봉 한 번 더 나와야 되지. 연속적으로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야, 이거 끝났나? 근데 이 음봉 나왔을 때 저는 이거 곧버스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한 번만 더 나온다 그러면 곧버스 인정.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거에 대한 수렴을 안 했어. 그죠? 그죠? 여기서도 항상 그 말씀 드렸죠. 전적 깨면 곧버스. 이때도 우리장, 미국장 다 전적 깨지면 곧버스. 그때 곧버스에 100%다 때려 넣으라고. 그냥 추세가 무너지는 추세 아니냐.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떠버렸잖아. 이거 한 방에 모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한 방이 항생만 있었냐? 한국도 있었고요. 코스피도 있었고 나스닥 다 있었어요. 유럽도 있었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행보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차트만 봐서는 지금 곧버스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곧버스를 계속 우기면 안 되지. 그죠? 차트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곧버스를 투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당장은 곧버스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 주에도 댓글에 이제 제가 이제 와리가리 한다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심정으로는 곧버스예요. 저는 뉴스 나오고 지금 돈이 투자가 되는 거 그죠? 하루아침에 한 3일 근 3일 동안에 모든 세상의 모든 그 방향이 곧버스에서 레버리지로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이제 저는 조금 이거 레버리지도 아니고 곧버스 아니고 곧버스는 아닌 것 같고 레버리지에 조금 한번 비중을 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싣고 있었고 과감하게 실지도 못하잖아요. 기껏 해야지 10% 20% 이렇게밖에 못 싣는 거고. 근데 그게 3일 만에 확 바뀌었어요. 지금 누가 여기서 곧버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비중 조절하세요. 그리고 상황 판단에 맞춰가지고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먹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여기 다 상방이 레버리지잖아. 여기까지 다 레버리지야. 근데 여기 왔네? 여기서는 곧버스 같아.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그죠?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이거 더 뚫고 나갈 것 같아. 이거 레버리지 갈 것 같아. 그럼 곧버스 비중 조절하는 거고. 요거 떨어지는 거 이거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요거까지만 요거까지만 드세요. 그죠? 그럼 2에서 한 3% 정도 되겠지. 그죠? 그러면 3% 잡는다 그러면 곧버스로 6%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얘는 항생이니까 갭이 더 클 거고. 우리나라 지금 안 움직여요. 봉이 안 움직여. 어저께도 1% 움직였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진짜 어저께 한 2, 3%짜리 확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좀 힘든 와중인데 너무 그냥 끝에서부터 끝까지 우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만약에 곧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거 계속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무서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악재를 어떠한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악재가 무수한 악재를 다 뚫고 밟고 올라와요. 가장 위험할 때 상승하는 게 제일 그 상승세가 강한 거거든요.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길게 봤어요. 자, 저점이 점점 낮아지죠. 이거 확 낮아졌죠. 그죠? 저점 낮아져요. 고점이 점점 높아졌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법 누가 얘기할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죠? 거짓말 안 하고 이것까지만 뚫잖아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요. 여기 돈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환율 축 빠질 겁니다. 외국인들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예요? 몇 안 남았어요. 이걸 볼까? 몇 들어가면 되는지? 이거 몇이에요? 2500, 2530, 2550. 지금부터 한 100포인트만 더 띄우잖아요. 100포인트만 더 띄우면 이거 엄청난 세가 들어오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장이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야.
그러면서 여기서 수렴해가지고 곱창이고 대창이고 다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 타고 올라갈 텐데. 그죠? 왜 타고, 지금 레버리지가 왜 올라가는지, 레버리지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시작이 정고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오기를 바랬는데,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뚫고, 이 정고 뚫고, 그죠? 이 정고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탄력 받잖아요. 그러면 이 등줄기 타고 올라가면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당장 반락이 나와가지고 내일부터 음봉으로, 그죠? 음봉으로 쭉쭉쭉쭉 빠질 수도 있어요. 확률이 적은 거예요. 차트가. 왜? 제가 그랬죠. 이 차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표들, 그죠?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지표들,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 차트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는 사실 뉴스쟁이에요, 뉴스쟁이. 그리고 약간 외국인하고 기관들, 그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설칠 때는 그거 따라가고, 기관화 장세 때 기관이 설칠 때는 기관 따라가고, 개미가 설칠 때는 개미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때 맞춰가지고 딱 두 가지. 상방, 하방.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죠? 제가 무슨 뭐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저기 SK, 뭐 2차 전지가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뉴스예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직도 뉴스예요. 지금 나와 있는 저 악재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재들 있잖아요. 그 악재들이 언젠가 뻥 터져가지고 나왔을 때, 그죠? 호재도 한 방에 호재가 나와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나와요. 어떤 호재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그게 몇 달, 며칠, 몇 달, 몇 주 동안,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수렴하고 나서 나중에 뻥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세게 올라가는 거고. 그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항생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미국 가기 전에 유럽부터 볼게요. 유럽도 똑같았어요. 유럽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2주 전. 2주 전에 이랬어요. 이거 완전 폭락이죠. 그죠? 제가 이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음봉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얘 폭락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유로스톡스 50 곱버스를 찾고 있어요. 이게 ETN에 있더라고요. ETN에.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해져야 돼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곱버스. 왜? 얘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 코로나 때 전고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잘못돼서 빠진다 그러면 이마치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빠진다 그러면 그죠? 대략 한 20%, 레버리지니까 40%, 30, 40% 먹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잘 안 살려고 그러죠. 왜? 유럽에 무슨 얘네들 기관이 어떻게 됐고 개미가 얼마를 사들이고 도대체 주도 섹터가 뭐고 내가 모르잖아요. 정보가 없어. 뉴스도 없어. 이 나라가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뭘 믿고 사겠습니까? 그냥 차트만 믿고 사는 거지. 그죠?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타치기도 뭐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수렴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 상승세인데 아니야. 요거 상승까지가, 그죠? 요거 수렴한 거예요. 얘네들. 그죠? 여기서 뚫고 나가야, 더 세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음봉 딱 나왔죠. 그죠? 이게 금요일이었고요, 금요일. 저저번 주 금요일. 저저번 주 금요일. 24일이면 저저번 주 금요일일 거예요. 저저번 주 금요일에 음봉 쭉 나왔는데, 그죠? 이 음봉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봅시다. 월요일 날,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또 한번 나오고, 진짜 말 그대로 흑산병이 나온다. 그리고 전저만 뚫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사겠습니다. 안 뚫어요. 안 뚫어. 그러더니 이렇게 모양을 만들더라고. 3일 동안. 내가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더라고. 그죠?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도 곧버스 하고 이때까지도 곧버스인데 사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까지도 곧버스를 사야 되는데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딱 3일 만에 딱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곧버스 샀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바로 팔아야지 그 다음은. 이 양봉 나오면서 바로 팔아야죠. 그죠?
유럽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러잖아. 제가 미국 그랬죠. 다우 전적 깨면 이거 작살난다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뚫고 올라갔어요. 그죠? 얘 이거 전적 깨면 큰일 난다고. 보세요. 이게 며칠 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주 전. 그죠? 똑같죠? 유럽하고. 일주일 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전. 그죠? 야, 이거 전적 깨면 큰일 나는데. 근데 월요일부터 상승. 화요일. 그죠? 이때까지도 내려가는 하방 분위기. 근데 수요일부터 어떻게 됐어요? 수목금. 이거 지금 레버리지에 곧버스예요. 레버리지예요. 여기서 곧버스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단 3일 동안.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했어야죠. 근데 이때 나오는 뉴스들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때 그러니까 곧버스인데 아니야. 떨어질 타임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질 타임에 떨어지지 않고 너무 개미들이 그냥 막 돈이 이렇게 쓸려 들어오는 게 보인다. 그리고 이때 가장 안정화시키고 그나마 살아나는 게 제가 그랬죠. 다우하고 러셀 2000이 살아나야 된다. 그죠? 러셀 2000이 살아나야 된다. 얘네들이. 나스닥, S&P 500, 얘네들은 너무 지금 많이 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우라든지 러셀 2000 얘네들이 무너진다고 하면 이 중간 놈들도 같이 무너지는데, 그죠? 다우, 지금 보면 확 살아났죠. 러셀 2000, 괜찮아요. 왜? 이제부터는 이 큰 놈들이 끌고 올라갈 거니까. 그죠? S&P 500, 나스닥, 그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다들 뭐 전고에다가 이제 상방으로만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고 뚫을지 모양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주도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주식이라는 게 한두 끝도 올라가지 않죠? 항상 포스톨레이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걸어가도 개는 와리가리. 그죠? 오버슈팅. 그죠? 오버슈팅 난 거예요. 상방으로 오버슈팅 나오고 하방으로 오버슈팅 났을 때 좀 진정하고 요때 비중 조절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사들이는 거고. 그죠? 요때 하방으로 살지 상방으로 살지 그런 거 고민을 하는 거고. 그죠? 떨어질 때도 똑같아요. 떨어질 때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딱 이렇지 않고 뭐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과거에 보면 그런 게 차트가 다 나와요. 요럴 때. 그죠? 요거 상방에서 떨어질 때. 그래서 제가 박스를 그려가지고 이런 거 전저 깨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박스 딱 그려가지고 이 전저 딱 깨지면 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대창이나 곱창, 그죠? 이런 걸로 확인해가지고 오버슈팅 이런 거 오버슈팅이에요. 그죠? 보시면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에서 내려올 때 밀고 내려오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이거 밀고 올라가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해 드려야겠다. 그죠? 자, 보면, 이게 볼배 이제 요 수치를,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요거. 요거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위에 또 수치가 하나 있어. 이게 1, 2, 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절하면서 보는 건데, 저는 기본이 2예요. 기본이 2예요. 뭐 디테일한 설명 없고, 그냥, 볼린저 밴드는 요 수치가 두 개밖에 없어. 20하고 그 다음에 20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1, 2, 4, 1, 2 요게 있는데 1.00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1. 왜? 작게 보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래야지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또 2를 한번 놔서 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 기관들, 그 다음에 뭐 AI를 이제 알고리즘 걸을 때도 이걸로 걸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딱 걸으니까 요건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 이렇게 밀고 올라가. 선을. 그죠? 근데 선이 올랐죠. 이거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봉이 또 나온다. 그러면 또 밀고 올라가는 거야. 쭉. 그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가끔 가다가 매일매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요거를 3으로 놨어요. 3. 그러면 요걸 왜 보느냐? 요렇게 나오다가, 그죠? 요렇게 나오다가, 요럴 때, 그죠? 딱 보면 요럴 때, 그죠? 요 3 근처에 딱 오면 한 번씩 튀죠? 오버슈팅. 재는 거예요, 오버슈팅. 요럴 때, 여기, 오버슈팅. 그죠? 가까이 왔을 때. 서류로 보면 더 잘 보여요. 서류로 보면. 여기. 그죠? 한 번 근처에 갔다
여기 뚫고 나가면 땡큐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 그죠? 그게 지금 여기 근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좀 조정한 거고. 그리고 이건 보통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요게 아니라 요거 그죠? 요게 이제 약간 오버슈팅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또 어떻게 보느냐? 아 갑자기 차트 설명을 해버리네. 요거는요 과거에 요 붙었던 데 있지? 그죠? 여기 오버슈팅 나왔던데 요거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수치를 조절하면서. 그러면 대략 한 7 정도 확인하면 뚫고 나가고 또 크죠? 7로 맞췄더니 뚫고 나가면 아 이게 오버슈팅 게임쉐 그죠? 뚫고 나가면 오버슈팅 게임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뚫고 나갔더니 게임쉐 그죠? 여기도 거진 뚫을만 말랑 하니까 게임쉐 그죠? 그러면서 여기 온 거야. 한참 남았어. 그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이거 뚫고 쉬고 뚫고 나가는 게 무섭다고. 이게 대략 2,500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몇 프로 올라가야 돼? 한 4%. 그죠? 4% 올라가면 아 이거 나오는구나. 제가 2,500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2,500이 여기인데? 2,550. 그죠? 2,550. 여기인데? 그죠? 여기. 2,550. 이거는 대략 2,600? 아, 여기 나왔네. 2,585네요. 2,585. 그죠? 2,585. 그러니까 2,550 넘어간다고 하면 일단 오버슈팅, 그 다음에 조정받고 올라가면 진짜 무섭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차트는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남들이 많이 보는 거, 그죠? 그런 거 가지고 대충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이 보는 거, 볼린저 밴드, 그죠? 이거 수치 조절해가지고 그냥 보셔도 돼요. 3, 이렇게, 그죠? 그럼 어디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어디서 돈이 되는지 그게 다 나오거든. 어디서 내가 멈춰야 되고, 어디서는 계속 가야 될지. 이거는 내가 레버리지 탔을 때 따라가는 거, 고버스 탔을 때 따라가는 거.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뭐냐? 단 하나죠.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만약에 전고 뚫고 나간다 그러면요. 땡큐. 레버리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을 높이면서 갈 건지,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갈 건지, 이것도 한번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그 돈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고, 이제 4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환율. 제가 지금은 환율 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율이 대략 1280원에서 1320원, 1325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근데 달러는 지금 약세예요. 달러 약세, 위안화도 약세. 우리나라는 옆으로 횡보.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횡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4월 달부터 기업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지 기업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러면 4월부터 나오는 기업 실적은요, 다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레버리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그거예요. 기업 실적이 잘 나와. 우리나라도 달러가 고환율이 돼야지만 실적이 잘 나와. 수출한 거에 대해서 환율 혜택을 받으니까요. 먼저 번에 그 10월부터 12월, 그죠? 그러니까 4분기, 22년도 4분기 1월 달에 발표할 때요. 그때 환율이 1,400원. 대략. 평균적으로 1,35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1,300원이잖아. 지금은 이때보다 대략 50원 정도 손해가 보죠.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그죠? 미국은 플러스 10%예요. 플러스 10% 잘 나와. 미국은 그때 환율이 110에서 지금 104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지수가. 그죠? 100 아니구나. 110이 아니었는데? 맞아. 114 여기 있네. 그죠? 그죠? 10월 달, 11월. 그죠?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대략 105에서 113. 뭐 이 정도 되니까. 지금이 103 정도 되니까요. 103. 그렇다고 그러면 대략 뭐 평균 잡아가지고 110에서 104. 한 7%? 7% 정도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 실적이 그냥 7%가 좋아지는 거야.
그죠? 그때 이제 그 다국적 기업들은 손실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달러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달러가 너무 강세를 해서 실적이 10% 정도 줄어들었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환율 때문에 더 좋아지겠다. 근데 환율 때문에 좋아진 거는 이번 분기로 끝나겠죠. 4월달. 4월달에 미국 실적 잘 나와. 그럼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4월달, 5월달.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 좋다고 나올 테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그때부터 안 좋아졌으니까 어떻게 됐지 뭐야? 보합으로 가든지 미국장 따라서 상승을 하든지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대중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무역 흑자가 줄어드는 거죠. 대중 무역 흑자가 계속 줄어들고. 적자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다. 위안화도 지금 약간 하락하는 분위기고. 달러 지수도 하락. 달러 지수는 지금 약달러 맞는 거예요. 달러가 엄청 약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달러를 만들어가지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약달러를 만들어서 기업 실적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주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4월 달부터 미국에서 실적이 하나 둘씩 발표되는데 과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주가는 우상향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있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고점에 너무 가까이 왔고 저는 이걸 보지만 고점에 너무 가까이 왔고 그죠? 고점에 너무 가까이 왔고 제발 저는 그냥 이거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뚫고 나간다 그러면 다시 비중 실어가지고 조정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 있죠. 지금은 다시 또 이평선이 중요해지는 시간이 왔죠. 이평선 밑으로 깔렸는데 이평선에서 너무 멀어져가지고 괴리율이 심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올라가다가 한번 쉬었다가 또 이평선 맞아가지고 다시 올라가 그죠? 이게 진짜 이제 그 곱창 타고 올라갈 때 이 위에 타고 올라가면서 그냥 갔다가 조정받고 또 갔다가 횡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전고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전은 벌써 낮아졌죠. 전은 낮아지는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향 한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점에 가가지고 분명히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 시대고 미 연준에서 지금 돈을 풀었다 그래도 다시 빨아들일 거고 그 돈을 빨아들이면서 부작용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거는 한순간에 올 거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는 폭락할 거고 그죠? 그러면서 금리를 낮출 거고 그때 폭락할 때 그 포인트를 또 찾아야죠. 그죠? 이 준비는 그거예요. 지금 상황 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고버스를 산다 모르겠어요. 횡보를 하던 또 4월 달부터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다음 한 주 동안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버스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정리를 하든지 그죠? 지금 상황 봐서는 월요일 날도 또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10시 30분에 항생지수 떨어지면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항생이 지금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빠졌거든요. 항생이 야간 선물 시장에서 빠졌어요. 5분 봉을 한번 볼까요? 22시, 6시, 5시. 이게 5시, 종 마감. 장 마감하고 미국은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횡보하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빠진 게 얼마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항생 입장에서는 희한하게 유럽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는데 항생은 주가가 빠졌어요. 이것도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달러 지수는 저기 우리 야간 선물도 많이 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희한한 게 뭐냐면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들였는데, 그죠? 선물도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현물도 이렇게 많이 사들였는데, 현물도 이렇게 많이 사들였는데, 그죠? 현물도 이건 아니고 이틀 동안에 이렇게 또 많이 사들였는데, 이거 사실 뭐 목요일도 아니죠, 이것도. 장 마감에 저 해가지고 아니고 진짜 장중에 진득하게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이거 하나인데 사들였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갔냐는 거예요. 그게 나는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뭐 사들였는지 봤더니 삼성전자 500만 개 목요일날 330만 개 금요일날 500만 개 삼성만 사들였어. 그죠? 하이닉스 안 샀어. 안 샀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뭔가 있어. 찜찜해. 그죠? 화끈하진 않아. 이게 이상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 안 늘어나요.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더 버글버글 끌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진짜 이거 안 늘어나.
이상하게 안 늘어. 고객의 탁감이 이상하게 안 늘어난다. 머리들이 우리 개미들이 지금 수익이 나는 거를 잘 챙기고 있나? 진짜 똑똑해졌나? 하는데 안 똑똑해졌어요. 왜? 신용융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 고객의 탁감 신용융자. 아유, 이거 보세요. 이거 뚫고 나가면서 이게 너무한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이것도 뚫었어요. 그죠? 한번 터지면 제대로 한번 터질 거예요. 근데 신용자는 앞으로 장이 좋아지는 한, 장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한 개별주들 상승세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거니까. 그죠? 신용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신용자가 늘어나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늘어나겠어요? 이게. 그죠? 코스닥이죠, 코스닥. 제가 코스닥 150만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이고, 이게 코스닥 150이거든요. 제가 이게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2주 전. 딱 2주 전이네. 모든 게 다 2주 전이네. 2주 전에 이렇게 됐을 때 코스닥 고버스 한번 사와야겠다고. 그 고민을 했어요. 왜? 2차 전지가 너무 오버슈팅이, 이게 오버슈팅이 아니죠. 거의 밈주식이라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체한 어떠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생각했던 게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뭐, 주위 사람들한테 바이오 괜찮지 않아 그랬더니 약간 뭐 물린 사람도 많고 하도 얼마나 됐는지 바이오 그러면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행 관련주하고 반도체 이 두 개 좀 괜찮겠다. 근데 반도체가 미국에서부터 뻥 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반도체가 떴는데 희한하잖아요. 왜 하이닉스는 매수세가 없냐고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게 쭉쭉쭉 올라오는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고 뚫고 올라가죠. 이거 어떻게 고버스를 삽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를 투자할 때는요, 사실 코스닥도 이 개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것도 사실 코스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코스피는 잠잠하고 코스닥만 올라간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디커플링 나가지고 코스닥만 주구장창 상승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요, 코스닥 레버리지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코스피가 조정받고 장이 무너지고 해외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꿈틀거리고 한번 아래로 쿵 하고 무너질 때 얘네들은 더 심하게 무너져요. 요 봉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저번 주, 저저번 주 목요일 봉이거든요. 이거 몇 프로짜리냐면, 얼마죠? 5%짜리인가? 6.45. 대략 6.5%. 13%짜리는. 그죠?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얘네들 발동 걸려가지고 무너질 때는 엄청 세게 무너져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상승하잖아요. 사실 뭐 레버리지 따라 들어가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요. 코스닥도 정보가 없어요. 그냥 뭐 2차 전지만 뚫어져라 보는데 조금 너무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코스닥은 사실 이제 고버스로 투자할 때 좀 수익을 많이 남기는 편이고, 레버리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가는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느 섹터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2차 전지가 저렇게 떠가지고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닥 같은 거,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언제 장 무너질 때 비중 넣어서 하게. 그게 또 있어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이머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머징. 자, 인도, 그죠? 인도도 상승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꾸준히 상승하죠. 네. 베트남도 이제 조금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요 정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완전 이게 그 라인이 완전 잡혔을 때. 왜 그러냐면 베트남은 성장률이 높으니까. 베트남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공산당이잖아.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상승할 때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 그 2000년, 17년도, 16년도 요럴 때. 그죠? 요럴 때. 그죠? 상승할 때 꾸준히 상승하죠. 우상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하죠. 2017년, 18년도도 우리 장도 상승했거든요. 우리 장 상승한 거 잽이 안 되게 상승하죠. 그죠? 17년도에서 18년도 상승한 것만 해도 100% 상승했네, 그지? 그죠?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VN30 ETN이 있어요. 그죠? ETF가 있어요. VN30 ETF가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하고, 그죠? 코로나 때도 상승.
한번 상승하면 쭉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락 안 해요. 그죠? 처음에만 좀 하락하다가 횡보. 이게 베트남의 특징이거든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근데 난 베트남에 무슨 기업이 있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사는지, 왜 외국계 자금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되는지 내용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사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폭락할 거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 엄청난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지금 연준은 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풀었다 그러지만 그 이면에서 또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수렴해가지고 조정받고 어느 순간에 라인 딱 잡혔다. 그렇다고 하면 얘 타야지. 얘는 경제 성장률이 7%에서 10%예요. 그죠? 한번 상승 탄력 받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탄력을 받을 거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면에는 이제 베트남이라는 그 생산 국가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의지를 하는 거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옆에 인도네시아도 또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렇다. 오늘 이틀 동안 쉬었더니 말이 많아졌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거 원자재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원자재 이제 75불까지 왔어요.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 뭐 행복한 문제인데 자 유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유가가 올라야지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유가를 분명히 잘 보시고 금값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야 된다. 근데 유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략 한 72불에서 82불 요 사이가 박스권이에요. 요 박스권에만 있으면 상관없어. 이거 뚫고 나가면 인플레 걱정 때문에 주가 떨어질 거고. 그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침체 때문에 또 주가 떨어질 거고. 요 안에만 있으면 주가는 괜찮게 있어. 그러니까 얘가 요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버슈팅 나가지고 날아가면 큰일 나는 거고. 그죠? 또 밑으로 떨어지면 또 큰일 나는 거고. 그죠? 그나마 안정권. 그러니까 지금 유가도 잘 봐야 돼. 금도 안 떨어져. 그죠? 그렇다면 뭐야? 아직까지 위험자산으로 돈이 빨려 들어온 건 아니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금이에요. 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대요. 그죠? 금을 매집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한번 터진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구리. 그죠? 구리 가격도 좀 보자 그랬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지만 환율은 그 상단 하단 해가지고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하는 거에서 벗어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달러 지수를 좀 보는데 달러 지수는 지금 약세가 되고 있어요.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호재죠.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사실상 뭐 수입 물가라든지 다 좋은데 기업들한테는 안 좋죠.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죠? 유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실 때는 요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요것도 한번 어느 순간에 이거 유가 상승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율은 원화, 그 다음에 위안화, 그 다음에 달러 지수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지금 봐서는 미국이 어제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 상승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 일단은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시아 시장부터 요거 해석하는 월요일 날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월요일 날도 막 상승을 한다? 야, 금요일 날 딱 달랑 1% 상승을 시키고 월요일 날 뭐 2%, 3% 상승을 시킨다?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완전 오버슈팅이에요. 그러면 저는 곧버스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 한 2, 3%짜리 나오면요. 저는 곧버스 단타 들어가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또 다른 쪽에서 또 영향이 있어가지고 항생도 막 그렇게 올라가고 막 미친 듯이 폭등하는 그런 장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는 지금 시장 분위기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안 맞는 상승세인데 주식이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내가 떨어진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식이 떨어지니까 내가 떨어지는 것보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많은 악재들, 그죠? 이 악재만 보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악재밖에 없어. 호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주식은 올라가요. 괜찮대.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해.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할 말 없을 때 주가가 상승했는데 할 말 없을 때 뉴스라든지 언론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쌍끌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왜 사들였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라니까?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들여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대. 그죠?
또 웃긴 거. 미국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플러스 1%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폭락해. 그 마이너스 1%까지 또 폭락을 한 거야. 어? 근데 딱 보합해서 한 0.5% 올라갔어. 그죠? 어. 이렇게 끝났어요? 종가에? 그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이거 다 쌩까. 유럽은 안정적으로 0.5% 상승을 했고요. 끝. 이때 나오는 뉴스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갑자기 2%의 폭락이 왜 일어나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뉴스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이제 귀에 좋은 소리만 얘기를 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그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접하지 못하고 지금 갑자기만 이제 유튜브도 듣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공부를 하는 중인데, 뭐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오늘도 계속 공부를 했고요. 내일도 좀 공부를 해야죠. 이틀 동안 이제 뻗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요, 내일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뉴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댓글에 장중에 커뮤니티로 멘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장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레버리지 투자해요, 그래서 저 따라서 투자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져오고 여러분들 스스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지 제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투자를 해서 스스로가 돈을 벌어야지만 그게 진정 여러분들께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포인트가 되고 어떠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을 꼭 만드셔야 돼요. 저는 저의 방법을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고 제 방법이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코스닥 곧버스 손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오늘 2일 전에 이렇게 하셨네요. 수요일 저녁에. 잘하셨네요. 다행히.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근데 곧버스 손절하고 레버리지를 사시든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레버리지를 사셨다 그래도 항상 곧버스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반대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20%가 남아 있잖아요. 저 20%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이 거꾸로 섰다 그러면 월요일이라도 곧버스를 사야 되는 타임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뉴스 하나 딱 터지면, 은행 하나 또 무너졌다, 은행 또 뱅크는 일어났다 그러면요, 무조건 곧버스 몰빵이에요. 벌써 저거 2번 해먹었거든요. 은행 얘기가 한 번 더 나온다, 뱅크런 얘기 한 번 더 나온다, 그냥 곧버스 몰빵. 2번 나왔기 때문에 3번째에서는 사람들이 안 속아요. 맞기 힘들 겁니다. 2000년 4월 경험, 4월은 아니에요. 그죠? 4월 때도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왜 올라갔지 했는데, 그때는 돈을 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을 걷어들여요. 그때는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했고, 지금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상황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면 2000년 4월, 그게 거꾸로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칠천 선생, 강현영 선생인가? 하여튼 영영 선생인가? 그 선생, 강칠천 선생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 오는 시점이냐, 그게 중요한 거고, 진짜 그 7,000포인트까지 빠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에 큰 하락세가 온다. 지금 13,000 갔으니까 적어도 10,000포인트, 11,000포인트까지 빠지지 않을까? 진짜 그 강 선생처럼 7,000포인트까지 간다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대결할 거고, 그냥 그때 크게 한번 빠질 수 있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빠진다?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2000년 4월처럼 폭등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빠지고 폭등한다, 이게 맞겠죠.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또 급격하게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응원해 주신 거 땡큐. 언급해 주셔가지고 별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에 저는 포인트를 좀 따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댓글 다실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달아주시고, 제가 모르는 거, 제가 틀린 거 이런 것도 달아주시고, 그죠? 유튜브에서 어디서 들었는데 했던 것도 다 달아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왜 저한테 와리가리 하냐고. 저는 마음이 소녀처럼 열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지금 갑자기 레버리지 샀다가 곧버스 샀다가 레버리지 샀다가 곧버스 샀다가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다, 저하고 거꾸로 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땡큐예요.
왜? 제가 헷갈리는데 제가 무슨 신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저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꽃버스 소타작전 주도님 따로 레버리지로 피나 와리가리 박스권 재진이 상승세 정창윤님 아우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 날 이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오류도 찾아내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나오는 증시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부분, 그 부분을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저는 레버리지 지금 20% 있는데 월요일 날 40%가 될지 60%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곧버스 때려박을 수도 있어요. 항상 변화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조금 이게 좀 애매하게 됐죠. 월요일 날은 일단은 외국인들 현물하고 선물 보셔야 되고, 그죠? 금융투자 계속 들어오잖아요. 금융투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10시 30분에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가는지 그거 확인하세요. 아직까지도 항생 따라갑니다. 아, 창피하지만 우리가 짱깨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관이 꽤 사들였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연기금. 연기금이 많이 사들이는 것 같은데 이거 일별로 보니까 하나 안 샀네. 이 쉐이크 놈들 아주 그냥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뭐야 빵원 아니야 빵원. 그죠? 오히려 얘네가 좀 많이 산 것 같고, 투신, 그죠? 투신이 좀 많이 샀고. 아, 이게 미스키가 진짜. 그러니까 50조씩 이제 50조가 아니라 80조 해먹었다 그러는데. 아, 이 새끼 진짜. 하여튼 기관화 장세가 아니네 이렇게 보니까. 기관들이야 뭐 니들이 그렇지. 기껏 빨아먹는 게 금융투자나 빨아먹고, 이 금융투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얘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개간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개미들 피 빨아먹을 놈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거 좀 개인적인 얘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유튜브에서 무슨 뭐 애널 나왔다, 아니면 뭐 저 증권사 브로커 나왔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권사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애널들, 이 사람들을 꾸준히 봐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공부한 사람인지, 진짜 그 어떠한 그 해안이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들이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현현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칠천 얘기를 했는데 꾸준히 얘기하잖아. 그죠? 그리고 막 맥락이 앞뒤가 맞아. 좋아요. 그죠? 그리고 애널도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그 3프로TV 애널리스트 뭐 해가지고 그 아저씨도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상해. 그죠? 그 브로커라든지 애널들이 하는 얘기는 다 믿으면 안 돼요. 특히 개별주 뭐 사라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사실 뭐 개별주 얘기하니까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맞는데, 그죠? 아, 참나. 나도 헷갈린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현물하고 선물 그거 사는 거 확인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항생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기 기관이 지금 그 금융투자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세를 빨아먹고 있거든요. 돈을 쭉쭉쭉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 기관화 장세 비스무리한 이게 언제 끝나는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지,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 아, 힘들어.